그래서 네 번째 레슨은 올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A급 인재라고 해볼게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좋은 재능을 갖추고 있어요. 똑같은 인재여도 그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으면 S급 인재인 거고, 집중을 못하고 있으면 B급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A급이란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집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격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A급이라는 잠재력, 또 실력이란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몰빵을 했을 때, 올인을 했을 때만이 내 실력을 만들 수 있고, 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반짝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20대, 30대에 집중 안 했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이 재주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인하는 것도 방법론이 좀 있어요.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요. 물론 꿈은 꿔야겠지만요. 실무에서의 영역은 바로 눈앞의 것, 바로 짧은 3개월,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각오가 올인입니다. 빨리 눈앞의 것들을 해치워야 되는 거죠. 시간 끌고 있는 게 오히려 손해예요. 배울 게 있으면 배우되 민기적대지 마시고 올인을 하거나 아니면 올인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거나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한 성장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주인공이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계속 연구를 해서 실패도 하지만 한 번씩 성장의 즐거움을 배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OST가 쫙 흘러나오고, 그죠? 상황 자체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주인공이 너무 순진하게, 너무 순박하게, 너무 즐겁게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서 레벨업을 시키는 구간이 모든 히어로물, 모든 영웅물 혹은 모든 성장 드라마에 다 나오잖아요. 눈앞에 시기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발전하는 게 즐거운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OST가 쫙 깔리듯이 우리도 인생에 그런 구간이 있어야 돼요. 밤 11시, 12시에 집에 돌아갈 때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서 춥고 쓸쓸하고 연락할 데 없지만 어쩐지 내 마음속에서는 OST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씩은 와요. 그죠? 그 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 느낌 그대로 1년, 2년간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몰입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굉장히 어둡고 우울했어요. 제 삶 자체가. 돈은 없죠. 미래는 안 보이고, 특히 저희같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한 달 한 달이 불안해요. 당장 한 서너 달 정도는 회사에서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BP를 하고 밥값을 해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는 막 몇 배씩 가중이 되는 거죠. 내 꿈이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고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이렇게 가다가 40대 50대 중년에는 아주 우울한 자취방에서 혼자 외로움에 막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시달려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청춘들이 다 똑같은 공포에 시달릴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미래에 대해서 내가 편안할 정도로 이렇게 확실성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가 이 사회를 잘 모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적으니까 그 안에서 덜덜 떠는 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올인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형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공부입니다. 자기개발이에요. 자, 5번째 레슨. 올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일이 많아서 퇴근하면 완전히 녹초가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시간을 찾으려고 해도 시간이 나오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는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생활이 몇 년씩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자기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쉬는 시간을 쪼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에게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서 연 5%, 10% 정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자기에게 추가로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조금씩은 주겠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남보다 잘 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들어내서 쪼개내서 자기를 레벨업 시키는 것이 자기 책임이에요. 몇 년간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당장 사실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 한 권, 강연 하나 들을 시간은 돼요. 주말에 2시간 정도라도 자기의 해당 업무를 스킬업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시간이 없습니다. 일종의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간이 없는 데서 쥐어짜낸다. 내 청춘을 쥐어짜낸다. 물론 아예 그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듣지도 않으셨겠지만 어떻게든 그 방법론을 알고 싶다면 통과 의뢰라 생각하고 나중에 자랑하셔도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했다. 내 시간당 단가가 굉장히 낮을 때 어쩔 수 없이 단가를 높여야 되니까 내 스스로에게 투자를 했다. 시간으로서. 그때는 잠을 잘 못 잤다. 나중에 가서 다 자랑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받잖아요. 그 같은 시간 대비 얼마나 자기 개발에 쏟고 얼마나 빡세게 생각했고 행동했는지 게임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집중력의 게임이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기 개발을 할 때 당장 눈앞의 선배들부터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같이 일하고 계신 선배들 말고 업계에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 혹은 해외에서 월등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세요. 옆에 계신 선배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배울 게 굉장히 많겠지만 대부분의 주위에 있는 선배들은 업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억대 연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혹은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업계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서 내 꿈을 키워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팀에서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업계 전체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 전체의 선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기왕이면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강연을 하신다면 강연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6번째, 억대에 가까워지면 수요자 공급이 시장이에요. 즉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시장이에요. 아까 차트 기억나시죠?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너무 희소하고요. 그 사람들은 소득만 많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비례해서 혹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약간의 차이지만 기업에 가져다 주는 생산성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소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평균적인 실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 살고 있어요. 그죠? 기업에서는 뽑을까 말까 별 관심이 없는데 워낙 우리 같은 사람이 흔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에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자 시장에서는 인사팀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자 난리가 나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잘하기만 하더라도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에 자기를 잘난 척하고 다니는 것보다 자기 성과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보다 1분 1초라도 자기 실력을 키우는데 더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당장 실력이 약간 부족해서 주위에서 내 칭찬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내 소문이 안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잘하면 다 알아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공급자 시장에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수요자 시장에서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높아질 거라면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낭중지추처럼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내가 평균보다 1cm 잘하는데 그 1cm 잘한다는 거를 널리 알리고 다닐 시간에 내가 평균보다 2cm, 3cm 더 잘하는 것이 훨씬 빨리 시장에서 두각을 발휘하는 길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번째, 컨텐츠로 자신을 알려라. 이건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는 약간 상반된 얘기로 들릴 수 있겠는데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나의 성과를 알려라. 내가 얼마 벌었다. 내가 얼만큼 잘한다. 그런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물, 내가 내 업무를 하면서 배우게 된 지식 혹은 지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다양한 채널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뽐을 내세요.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셈 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요새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유튜브도 있겠고요. 혹은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얼마나 잘했네를 뽐내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들을 자꾸 연습 삼아 정리하고 남을 도와준다 셈치고 계속 뿌리다 보면 그거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결국은 그 수요자 시장, 그 인사팀, 헤드헌터들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시장은 엄청나게 강한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사람을 더 빨리 뽑고자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는 시장입니다. 그런 곳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외부에 보여줄 길이 없으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것을 소위 엘리베이터 피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상사를 만나거나 전무님, 사장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잘난 척이 안 되는 수준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하지만 비슷한 류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운도 따라서 32살에 죽자고 해서 결국 억대 연봉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고민들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저도 뭐 다 행복한 고민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고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난 내용일 것 같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스트레스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경험해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연애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겠지만 실제로 연애를 해보면 또 완전히 새로운 스트레스들에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안 해볼 필요는 없다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언젠가 가보면 좋은 길이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에게 자유가 있으면 이게 부질없다고 생각할지 부질이 있다고 생각할지 이거는 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2살 이후에 33살에는 저는 한 분기에도 억 단위로 벌기 시작했어요. 소위 기하급수의 어떤 계단을 타기 시작한 거죠. 돌이켜보면 첫 1,000만 원을 버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첫 억을 벌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훨씬 쉽게 훨씬 적은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한 거죠. 더 많은 내공이 쌓였고 어느 정도 방법론을 알겠고 내 스스로의 기준치가 충분히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업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를 잘 해야 되는지 기대치 그리고 뭐 경험 같은 게 전반적으로 훨씬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분명히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이 방법론들을 많이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방법론도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설들을 만들어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 영역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운이 따라서 결과적으로 좋은 운이 따라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습니다. 어떤 악운 때문에 어떤 기회가 남들에게 닿오는 기회가 자기에게 안 와서 자기만 건너뛰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5년, 10년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방법론이란 것 자체는 이런 내공이란 것 자체는 충분히 복제 가능한 방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들을 다 알고 태어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어린 나이에 그걸 해낸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의 물결을 탈 수도 있겠죠.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벌더니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사실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굉장히 변합니다. 연애를 하면 사람이 변하듯이요.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도 돈을 벌기 전에 스스로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 돈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으로 변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뀔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지 않을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모두가 그런 길을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좋은 게 다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되는 게 다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도 아니에요. 하지만 교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해서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것과 사람들한테 좋기까지 한 것에 교차점이 있고 그게 세속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의 일종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새롭고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하나하나를 계획해 가셔서 너무 좋은 운이 다가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 또 굉장히 좋은 운들이 여러분에게 빨리 제때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불리오의 천영록 대표였습니다.